전진하는 민주주의 벨리드에서 오셨습니다. 양소희 대표님 모시고 광장에서 만난 새로운 민주주의란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추운데 생각보다 많이 계시네요. 저는 사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토론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반갑습니다. 전진하는 민주주의 벨리드라는 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양소희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자료 열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같이 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진하는 민주주의 벨리드라는 팀은요, 유능하고 확장성 있는 진보 정치의 새로운 공간을 열겠다라는 공동의 목표로 만들어진 조직이고, 작년 2023년 8월에 최초로 결성됐고, 2024년 4월에 공식 단체로 출범을 해서 현재 27명의 활동가, 정치인, 연구자, 창업가들이 함께하고 있는 정치운동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여기서 공동 창립자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함께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전진하는 민주주의 벨리드라는 팀의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벨리드가 유효값, 유효타라는 뜻인데 한국 정치의 어떤 유효한 진전을 이루겠다라는 목표와 그리고 Victory and Love in Our Democracy라고 해서 민주주의의 승리와 사랑을 가져다주는 그룹이 되자라는 결의를 담은 팀 이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사실 저희가 정치운동 네트워크로 조직을 이제 만들고 지금 27명이 되는 플레이어가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한창 탄핵 시국이 이제 닥치고 개엄 전에 한창 탄핵 뭐 이런 퇴진 운동 같은 게 벌어질 때 저희 어떤 입장을 가져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굉장히 신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8년 전에 겪었었던 과거이고 이번에 또 그런 국면이 닥쳤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탄핵과 퇴진을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비토하는 것과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자를 비토하는 거는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고민이 있었고 최소의 순간까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중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목격했고 더 이상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도 탄핵과 퇴진을 열심히 외치고는 있는데 근데 이걸 외치면서도 좀 마음이 개운치 않았었던 것은 이 전국에서 우리한테 그럼 다음이 무엇인가 이 탄핵이 끝나 한 명을 또 물리치고 지도자를 물리치고 그 다음 지도자를 안 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 명확했고 이건 이미 우리가 8년 전에 경험했었던 것인데 그럼 그 다음으로 무엇을 제시할 것이고 어디로 가자고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고민을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이걸 말할 공간이 있는가 사람들이 이 말을 할 여유가 있고 듣고자 하는가 특히 광장에 모인 젊은 시민들이 이걸 주체적으로 열어가고자 하는 시민들이 이 필요를 느끼는가라는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저희가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젊은 어른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치에는 좋은 시민들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회에서 자기의 책임과 사랑을 고민하는 젊은 어른들을 모아내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국에서 뭐가 제일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가장 많이 응답한 게 분노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이었고 바로 근소한 차이로 두 번째로 언급하신 게 탄핵 다음이 뭔가요? 이 다음에 미래 비전이 뭔가요? 전 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미래 비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고 다음 메시지들 보시면 이거 필요한 이야기인데 아무도 언급하지 않아서 걱정이 된다라던가 지금 이슈들을 팔로우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탄핵 너무 중요하지만 이 다음 과제가 뭔가를 활발히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없어서 걱정됐다라는 마음들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벨리드라는 팀과 이 유난 무브먼트라는 팀이 협업을 해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하고 탄핵 시국에 대한 어떤 분노 쌓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떻게 빨리 응급처치를 민주주의 응급처치를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뭔가 이 시국이 우리한테 남긴 질문과 성찰과 과제는 뭔가를 수집하고 좀 발전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2024년 12월 14일을 기점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온라인 공론장도 열고 오픈 카카오톡방에서 열심히 이 관련된 이 다음에 관한 고민과 아이디어 쌓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83명이 이 채팅방에서 참여를 하면서 좀 자기들의 고민과 아이디어를 계속 나누고 있고 저희가 탄핵 정국이 남긴 질문, 성찰, 미래 비전 설계라는 오픈형 위키를 만들자
여기서 나온 것들을 하나의 공동 문서로 만들고 공개를 해서 사람들이 좀 누구나 들어와서 자기 질문과 뭐 자기 나름의 고민들도 함께 쌓을 수 있는 문서를 만들자라고 결의를 해서 이건 다음 주쯤에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쌓아 나가면서 동시에 광장에서도 목소리를 좀 수집하려고 매주 광장에도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광장에 나가서 조금 느꼈었던 약간의 아쉬움 같은 것들은 탄핵 퇴진 되게 강한 구호, 그러니까 퇴진을 해야 된다에 집중하는 구호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구호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이 구호를 왜 외치고 있지? 라는 걸 질문을 던지는 정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벨리드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나, 어떻게 달라야 하나라고 한다면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을 고민하고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하는 정치 조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탄핵을 요구하는가를 스스로와 서로에게 좀 물어보고 그 빈칸을 자기 언어로 채워볼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매주 광장에 나가서 어떤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좀 공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본집회에 앞서서 그런 사전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들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계속하고 다음을 말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계속 수집을 하면서 느꼈었던 것들은 시민들은 이 다음까지 말할 지금 준비나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시도하지 않아서 못 봤다는 생각, 그리고 누락되었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해 주시는 내용이나 뭐 그 토론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자주 언급됐거나 우리가 이 지점에서 꼭 살펴봐야 될 어떤 젊은 시민들이 말하는 다음 민주주의 과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 7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그 휴대폰으로 보기 글씨가 되게 작을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씩 좀 짚어보자면 첫 번째로는 디지털 정치 리터러시, 그러니까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정치를 접하고 미디어를 통해 많은 정보가 양산되고 뉴스가 이제 퍼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을 하고 정치를 어떤 관점에서 쏟아지는 뉴스와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들 사이에서 무엇을 걸러들어야 하고 어느 방향을 봐야 되는가가 헷갈린다거나 또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되게 실제보다 훨씬 더 분열시키게 만드는 것 같다는 어떤 양상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치 리터러시 어떻게 길러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 교육 우리 얼마나 제대로 받았는가라는 질문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2030 여성분들이 많이 해주신 이야기가 헌법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이렇게 밀접하게 돼 있고 공동체의 가장 근간에 있는 법 체계인데 우리가 한국 그 고등학교 때 사탐대 법과사를 선택하지 않고 대학교 때 법학과 가지 않으면 사실 이걸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다들 헌법 위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뭐 헌법에 근거해서라고 하는데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얼마나 접하고 좀 탐구해 볼 수 있었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좀 아쉬움과 성찰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요. 일상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을 검열하게 되는 문화. 가 나의 이 시국에서의 가장 고민이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정파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에 관한 이야기고 정파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다르고 반헌법, 헌법 대 반헌법,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구도로 봐야 되는 일인데 자꾸 정파의 문제로 해석하게 되는 것 앞에서 좀 고민을 하게 된다거나 이 이야기 주제 자체가 너무 정치적이고 일상적으로 하지 않았었던 종류의 이야기라서 이런 것들을 꺼내게 있어서 굉장히 망설여진다. 왜 우리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고 조금 낯선가? 왜 정치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면 어떤 질문을 서로한테 지금 던져야 하는가? 특히 이 상황에서 좀 우리가 좀 위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 가지의 기회로 본다면 사람들이 피부로 정말 체감하는 이게 나의 삶에 진짜 타격이 올 수도 있구나를 경험을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없는데 그걸 이제 경험을 하니까 어떻게 이걸 정치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문화로 바꿔나갈까라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번째는 공적제도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파괴되는데 특히 내란을 이제 일으켰는데도 기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안고 있다라는 그런 감각이라던가 경찰, 공수처 등의 공권력에 대한 어떤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는데 무능한 지도자로 인해서 무너진 공적 신뢰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회복해나야 가는가?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많은 유형의 사회 갈등을 우리가 함께 비용을 치르면서 건달해야 되는데 걱정된다라는 말씀이 많았고요. 다섯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본질적인 부분인데 우리에게 시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은 어떤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라 시대정신을 반영한 결과값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와닿았었다라고 하시고 우리가 경쟁을 당연시하는 분위기, 각자도생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희생, 연대, 공익 같은 가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 더 제대로 된 시대 정신을 확립해 나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신 분도 있었고요. 여섯 번째는 특히 청소년들, 어린이들 많이 만나고 계시는 젊은 교사분들이나 이제 청소년 지도사분들이 많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지식 습득이나 평가에만 주력하는 교육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경쟁적인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평가 시스템이라던가 좀 인문학의 부족 이런 것들이 어떤 이 전반의 어떤 분열이나 갈등 같은 것들을 좀 조장하고 여기까지 이 결과까지 이끌어낸 것은 아닌가. 자기가 어린이 청소년들의 그 좀 가까이서 좀 어린이 청소년들과 관계를 쌓다 보니까 일상적인 어떤 정치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 그 계기의 부족은 사실 교육 시스템 전반의 개혁과도 맞닿아 있다라는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꼭 극단적 상황이 닥쳐야만 이렇게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건가? 이건 굉장히 에너지 낭비적이다. 왜 이렇게 탄핵이라는 굉장히 도파민 맥스에 달하는 상황에 와서야만 우리한테 이런 말할 공간이 열리고 광장이 열리는가. 일상적으로 이런 공론장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면 우리 시민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정치와 정치 주체라던가 정당 이런 좀 책임 있는 주체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질문 던져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의 피부로 느끼는 위기라던가 문제의식이 분명 옅어질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일상적으로 계속 몇 개라도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제와 좀 질문들을 지금 젊은 시민들, 광장에 모이고 있는 젊은 시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지점에 대한 응답을 같이 찾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벨리드는 좀 책임을 다하는 정치 조직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탄핵과 퇴진은 당연한 거고 근데 그 당연한 구호를 외치는 걸 넘어서 지금 모여진 이 열망에 어떻게 책임 있게 응답하는가가 저희의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저희는 세 가지를 좀 결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탄핵 퇴진에 전력을 다해서 힘을 쏟는 것과 이 국면이 남긴 질문과 성찰, 과제 응답하는 일에는 선후 관계가 없고 분리될 수 없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응답을 좀 모으고 고민을 하는 것이 결코 탄핵 퇴진에 소홀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나가야 탄핵을 해야만 하는 명확한 다시 이유를 확인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힘을 모아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좀 준비된 그라운드를 설계하는 것은 누군가 조금 더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걸 분리하거나 여기에 집중하는 일이 탄핵 퇴진에 소홀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 없다. 그 관점 유효하지 않다라는 데 좀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퇴진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정세 분석과 여러 상황 변수의 능동적인 액션에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탄탄하게 하자라는 결의를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탄핵 국면에서 수집된 이 넥스트 민주주의에 관한 고민과 요구를 체계적으로 담아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키트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 조금 더 나아가서 책임을 실천하려고 하는 시민들한테 우리 어떤 언어와 행동 도구를 쥐어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좀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가볍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가장 고민하는 지점과 맞닿아 있는 그 글 하나를 발견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민주화의 역사는 불의한 국가 권력을 파괴해온 역사이다. 그러나 불의한 권력을 타도한 용기와 열정에 비하면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혜는 모자랐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파괴하기 위해서는 파괴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건설은 파괴하는 전혀 다른 지혜를 요구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는 파괴와 이제 명확히 책임을 묻고 마땅히 처벌해야 되는 역할에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다음에 어떤 나라를 만들고 이끌어갈 것인가 이 질문에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계속 던지는 질문에 좀 성실하게 응답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을 위한 지혜를 함께 쌓아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